저는 이분이 그래도 건축의 기본기가 갖추어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이 안 쓰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드바이스 드리고 조명의 조닝을 좀 다르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 B, C, D로 조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조닝을 나누게 될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가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왓슨 분들이 보내주신 본인들의 자취방들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창하게 인테리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자취방을 구해서 나갔어요. 하루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식탁에서 집사람이랑 큰아들이랑 막 배치를 놓고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가인 제가 봤을 때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배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앉아가지고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요 정도의 방을 갖고선도 충분히 이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고쳐주면 좋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평면도의 기본이거든요. 실제로는 설계사무소를 다니는 저희 직원들도 잘 못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은 방일수록 그 안에 그 인체의 행동의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르코르비제 시간에 배웠던 모듈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 셜록 편준에서 얘기하던 거가 모든 공간은 둘로 나눠진다. 머무는 공간과 이동하는 공간. 그리고 또 하나 Y축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취방들은 그냥 사적인 공간인 거죠.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 이걸 나눠서 보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가구 배치 같은 걸 하실 때에는 어디가 움직이는 거고 어디가 머무는 곳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 그 자취방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단추를 뭘 잘못 끼냐 하면은 침대의 위치를 잘못 놓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다 방이 작죠. 대한민국의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만들어진 사이즈 자체가 그 중산층을 위한 85제곱미터라고 하는 면적이 침대가 없을 때 만들어진 사이즈거든요. 침실이라고 하는 방의 사이즈는 침대를 놓는 거를 기준으로 돼서 만들어진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 장롱 놓고 이부자리 깔아서 쓰고 하는 쪽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었는데 7, 80년대 거치면서 침대를 놓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방이 작아서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고 근데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침대가 고려되어 있는 그러한 평면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특히나 원룸은 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살던 집도 그렇고 침대가 들어오면 항상 긴 변을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놓는 쪽으로 이 침대를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침대를 배치를 할 때 기본은 침대 머리 헤드라고 하죠. 헤드보드가 벽에 닿아야 되는 거지 긴 변이 벽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침대 시트 교체하고 할 때 사실 벽에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침대 헤드보드가 뒤로 위로 가게끔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원룸들은 사이즈가 그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라뚜레트 수도원도 보면은 르코르비제가 만든 그 폭이 185cm밖에 안 되는 폭이니까 거기도 역시 침대가 긴 쪽이 벽으로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방에서 헤드보드를 침대를 두고선도 돌려서 90도로 돌려서 양쪽이 비어있게끔 하다못해 한쪽이라도 뭐 한 50cm라도 비게끔 뛸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문땡땡 왓슨님이신데 대학원을 준비 중인 20대 남자입니다. 교수님께서 영상에서 강조하셨던 조명과 공간 분리, 개방감을 고려해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한쪽 벽은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빔 프로젝트를 틀고 싶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 요소는 수납입니다. 수납장을 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할까요? 네, 이거는 참 사실은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작은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수납 공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물건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모든 공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수납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집이 너무 작으면은 저기 먼 곳에 뭐 창고 같은 걸 하나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뉴욕에서 일할 때 그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겨울옷 같은 것들을 둘 장소가 없으면은 조그마한 창고를 사서 거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수납 공간 꼭 필요하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게 뭐 문이 달려 있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안 보이는 게 낫겠죠. 일단은 이 방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문땡땡님 방을 보면은 바깥쪽 발코니가 있고요.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이분이 그래도 건축의 기본기가 갖추어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면 말씀드리냐면 이 화장실 왼쪽에 있는 이 벽체하고 이 책상의 폭이 딱 라인업이 맞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제일 기본이 라인업을 맞추는 거거든요. 줄을 맞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줄이 안 맞으면은 동선이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나오고 그럼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줄 맞추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저 시계 2개 딱 손목시계 걸어놓은 거 보십시오. 이게 정리정돈은 기본이 되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기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폭이 얼마냐? 슬라이딩 된 도어가 한쪽으로만 열리고 좌식으로 되어 있는 책상을 하나를 놓으셨군요. 사실 저쪽에 책상이 있으니까 이쪽에 책상을 하나 더 놓는 거는 좀 사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수납을 더 많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조명기구들 같은 것들은 많이 사 놓으셔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제가 방을 둘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 배치를 지금 현재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에 책상을 놓으시고 책꽂이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의자가 엄청 타이트하게 나오셨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이 거의 안 쓰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평면도를 보시면은 내가 문 열고 나서 신발 벗고 올라오고 나면은 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슬라이딩 도어가 한쪽만 열리고 한쪽은 닫혀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던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미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오는 동선들이 갈 때 이게 더 맞으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이렇게 S자가 동선이 되면서 여기가 더 웨스트가 되는, 낭비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을 열고,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의 동선은 제가 지금 점선으로 그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65cm 그 안으로만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통과하는 동선은 한 70cm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빗금치는 요 존, 여기는 거의 동선으로 쓰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물건들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옷장과 신발장 이 존이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존으로는 다 수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넣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쪽에 옷장이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옷장을 넣으시는데, 뭐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아까 책상 배치하신 그 끝선 이거랑 맞춰서 A 값이라고 할 만한 요 폭으로 된 옷장을 하나를 사서 여기다 딱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가 이게 몇 센치짜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랑 얘랑을 꼭 라인업을 맞추세요. 얘를 맞춰서 필요하다면은 얘가 더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옷장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신 다음에 뭐 속옷을 갈아입는 그러한 서랍장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옷을 넣는 옷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존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은 A존은 화장실과 내가 샤워하는 그쪽 존, 속옷 갈아입을 수 있는데, 그다음 B존은 스터디하고 옷이 있는 그런 존이 되고, 여기가 레스팅 존이 될 수 있죠. C존이. 여기가 D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있고, 가급적이면 여기 막 쌓아 놓으셨는데 얘네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안 보이는 쪽으로 하면은 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 안에서만 해결하시고, 지금 이 평면은 딱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B존의 요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옷장을 하나 더 넣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요 존을 좀 다르게 꾸미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옷이 많으시면 옷장을 쭉 넣으셔도 되고, 아까 좌식 테이블 같은 걸 하지 마시고 똑같은 폭으로 낮은 선반 같은 거, 낮은 선반장 같은 거를 넣으셔가지고 여기다가 TV 같은 걸 올려놓으셔도 되고, 이쪽 벽을 프로젝터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화분 같은 걸 이렇게 좀 놓는다든지 뭔가, 그래서 이 존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어떤 수납장 겸 디스플레이 하는 걸로 쓰세요. 그래서 저라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뭐 작은 화분들이 좀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등을 여기 기대고서 여기서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엔터테인먼트 존 같은 느낌으로 만드시고 C존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은 좀 약간 사치를 부린다면은, 여기 어차피 이쪽으로 동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뭔가 이쪽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를, 뭐 반원형의 테이블 같은 거를 놔서 친구가 왔을 때 놓을 수 있는, 아니면은 이 공간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뭔가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어드바이스 드리고, 조명의 조닝을 좀 다르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약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스팟라이트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그것도 잘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뭐 벽으로 쏘는 거 그런 걸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코너에다가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돼가지고 벽을 향해서 조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코너를 밝게 비추는 조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선호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쉴 때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뭐 화분 같은 거를 몇 개를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쉬실 때에는 이 바깥쪽을
형광등 불빛을 하나를 여기서 때려가지고 바깥을 밝게 하시고 여기는 좀 어둡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D 존의 그 조명을 좀 다르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침대가 지금 PPT를 보고 대충 따라서 그린 건데 얘가 만약에 일로 돌아가서 거의 한 요 정도 존 안에만 우리가 올 수 있다면은 얘를 돌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상황이 거의 최선의 어떤 배치를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 주세요. 만약에 얘를 돌릴 수 있다면은 A, B, C, D로 조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조닝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잠자고 뭐 하고 하는 존, 그다음에 여기는 공부하는 존,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90도를 돌렸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입니다. 침대를 만약에 이렇게 돌렸는데 돌리고 나서도 여기가 되게 스페이스가 많이 남는다. 그렇게 되시면은 이쪽 존을 책상 존으로 해서 이 두께, 아까 옷장 두께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책상을 배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의자를 놓는 거예요. 그건 뭐가 좋으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빗금 치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통과하는 동선인데 이건 혼자 쓰시는 공간이니까 내가 이동할 때에는 그냥 복도로 쓰고 의자를 뒤로 빼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내가 점유하고 쓰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거는 그거거든요. 이쪽 존으로 해서 책상과 뭐 옷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 의자나 이런 것을 빼가지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음식을 한 걸 갖고 와서 여기서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조닝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돌렸는데 이 폭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이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 B, C, D 존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밥 먹을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은 것 같네요. 필요하다면은 식탁 겸 뭐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창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된 조그마한 테이블을 하나 놓으시고 여기서 밥한 다음에 여기다 놓고 여기다 조그마한 의자를 하나 놓고서 이 창문을 열고서 밥을 먹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조그마한 테이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가 여기 하나 있으면은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쓰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가 여기에 있는 옷장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좀 수납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여기 낮은 테이블 그런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테이블들을 그냥 오피스 디포라는 데 가가지고 서랍 이렇게 있는 거를 사고 그 다음에 홈디포에 가면은 널빤지만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만 사가지고 서랍장 놓고 그 위에다가 널빤지만 딱 놔도 책상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존을 그렇게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미 기본기는 좀 되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네, 추가하고 싶은 컬러, 포인트 컬러. 이미 컬러가 많은 것 같아서 뭐 녹색을 좋아하시면 녹색 쓰는 건 좋은데 저는 가구를 그런 녹색을 놓는다기보다도 화분을 저는 녹색을 진짜 살아있는 녹색을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은 저는 과도하게 너무 많은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넣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내추럴한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고 침대뽀 이런 거야 본인의 취향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좀 화이트 존으로 가고 내가 뭐 걸고 싶은 그림을 건다든지 아니면 화분을 놓는다든지 저라면은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미니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자취방 같은 경우는 책도 있고 옷도 있고 많은 것들이 정보가 너무 많은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많은 것들을 좀 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같은 거를 하나 걸어 놓는다든지 화분을 예쁜 거를 하나 키운다든지 뭐 몬스테라 같은 거는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그런 걸 넣는다든지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이 공간은 보시면은 다 화이트에다가 이런 프레임 부분만 나무 색깔로 되어 있고 바닥이 장판지 같은 이게 강마루인지 장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깔려 있어서 투톤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